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금융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 차곡차곡 돈을 모았는데 어째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은행은 과연 내 돈을 100%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세상의 돈, 즉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2008년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온 거대 은행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자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은행과 금융기관들이었는데 그들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세금, 즉 국민의 돈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던 한 익명의 천재 프로그래머 혹은 집단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의 돈을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앙기관에 맡겨야만 하는가? 왜 그들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 누구도 마음대로 빼앗거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돈은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2009년 1월 세상에 등장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새로운 투자 수단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돈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시대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황금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중장년층 시청자분들도 알기 쉽도록 차근차근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내 자산을 지키는 새로운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0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금융 상식이 완전히 새로워질 겁니다. 비트코인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비트코인은 최초의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건 말 그대로 실물이 없는 컴퓨터와 인터넷 세상에만 존재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할 때 숫자가 오고 가는 것과 비슷하죠. 진짜 중요한 부분은 바로 탈중앙화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쓰는 원화, 달러, 엔화 같은 돈은 모두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합니다. 이걸 중앙화된 화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은 원화의 발행량을 조절하고 시중은행들은 우리의 거래 기록을 중앙 서버에 저장하고 관리하죠. 모든 권한과 정보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을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없습니다. 거래를 중개해주는 은행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덕분입니다. 이 기술이 비트코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그가 한 명인지 아니면 여러 명의 집단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발자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그가 만든 이 시스템이 얼마나 혁신적인지가 중요하죠. 그는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놓은 뒤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이 시스템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 없이도 스스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덕분에 비트코인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전 세계 사용자 모두가 함께 운영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중의 화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금을 생각해 보시죠. 금은 특정 국가나 회사가 만들지 않습니다. 땅 속에 묻힌 양이 한정되어 있고 누구나 채굴할 수 있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도 썩거나 변하지 않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 희소성이 있고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 생성되며 디지털 데이터로 존재하기에 변질될 우려가 없습니다. 금이 수천 년간 가치 저장 수단이었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행도 없는데 어떻게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 블록체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어가 어렵다고 겁내지 마세요.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블록체인은 모두가 함께 관리하는 공개거래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완벽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비트코인 1개를 보냅니다. 이 거래 내용이 하나의 블록이라는 데이터 덩어리에 기록됩니다. 이 블록은 약 10분마다 하나씩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는 지난 10분 동안 일어난 수많은 거래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블록은 이전 블록의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장부는 저 혼자 혹은 특정 은행만 갖고 있는 비밀 장부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에 똑같이 복제되어 저장됩니다. 말 그대로 공개 장부인 셈이죠. 이게 왜 안전할까요? 만약 어떤 사기꾼이 어가 B가 아니라 나한테 돈을 보냈어 라고 장부를 위조하려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만 대 이상의 컴퓨터에 저장된 장부를 전부 동시에 해킹해서 바꿔야 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두 군데를 고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모두가 들여다보는 장부를 모두 속이는 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매우 안전한 기술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블록체인 그 자체는 2009년 탄생 이래 단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거래 기록은 누가 확인하고 장부에 기록해 줄까요? 은행 직원이 없는데 말이죠.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채굴자입니다. 채굴자들은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풉니다. 이 수학 문제를 가장 먼저 푼 채굴자에게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장부에 기록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새로 만들어진 비트코인과 거래 수수료를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마치 광부가 열심히 땅을 파서 금을 캐내는 것과 비슷하죠. 이 채굴 과정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수많은 채굴자들이 경쟁적으로 거래의 진위를 검증하기 때문에 거래의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둘째, 이 과정을 통해서만 새로운 비트코인이 세상에 공급됩니다.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예측 가능한 양만큼만 꾸준히 공급되는 것이죠. 실체도 없는 디지털 데이터 쪼가리가 왜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갖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특징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희소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늘릴 수 없습니다. 2140년경이 되면 모든 비트코인의 채굴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돈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더 찍어내서 시장에 풉니다. 이걸 양적 완화라고 하죠. 돈이 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즉,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어제 5,000원 하던 짜장면이 내년엔 6,000원, 10년 뒤엔 1만 원이 되는 이유입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 돈의 구매력은 계속해서 약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위적인 가치 하락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찾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수량은 한정되어 있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마치 서울에 한정된 땅값이 계속 오르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 탈중앙성과 주권입니다. 내 돈은 은행 계좌에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 돈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은 저에게 없습니다. 은행이 시스템 점검을 하면 돈을 인출할 수 없고 국가가 금융 위기에 처하면 예금을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 위기 때 은행이 문을 닫고 국민들이 자기 돈을 찾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내 비트코인은 내 개인 지갑에 들어있고 이 지갑을 열 수 있는 비밀키는 오직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부나 은행도 내 허락 없이는 내 비트코인을 압수하거나 동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주권입니다. 내 자산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되는 경험이죠.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거액을 송금할 때도 복잡한 절차나 비싼 수수료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몇 분 만에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안성과 투명성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모든 거래 기록은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거래 당사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한번 기록된 내용은 절대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보안성과 투명성이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내고 그 신뢰가 곧 가치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 비트코인이 마치 완벽한 화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겠죠. 비트코인 역시 명확한 장점과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단점과 위험이 존재합니다. 건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이 부분도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앞서 강조한 개인의 금융 주권 확보입니다. 내 돈을 내가 100%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매력입니다. 둘째,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해외 송금 시 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빠릅니다. 넷째,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과 위험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극심한 가격 변동성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씩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예금이나 적금이 될 수 없습니다. 큰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고위험 자산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입니다. 은행이 없다는 것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모든 보안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개인 지갑의 비밀번호나 비밀키를 잃어버리면 그 안의 자산은 그 누구도 찾아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또한 거래소를 이용하다가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자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아직은 느린 거래 처리 속도가 문제입니다. 10분에 한 번씩 거래 장부가 처리되다 보니 커피 한 잔을 사 마시기에는 결제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은 대중적인 결제 수단으로 쓰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규제와 법적 불확실성입니다.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할지, 자산으로 볼지, 혹은 불법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장단점을 이해하셨다면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투자를 떠나 미래의 금융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소액으로 시작해보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영끌이나 비투는 금물입니다. 비트코인은 없어져도 내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는 돈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외식 한번 안 한다. 혹은 커피 10잔 안 마신다는 생각으로 딱 그 정도의 소액으로 시작하며 배우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업비트, 빗썸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듯이 본인 인증과 계좌 연결 절차를 거쳐 가입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주식 거래와 매우 유사합니다. 원하는 수량이나 금액만큼 비트코인을 주문하면 체결됩니다. 처음에는 1만원, 5만원 정도의 아주 적은 금액으로 시도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0.001개처럼 아주 작은 단위로도 살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세 번째 단계는 개인 지갑에 대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두는 것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편리하지만 거래소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진정한 금융 주권을 경험하려면 구매한 비트코인을 자신만이 통제할 수 있는 개인 지갑으로 옮겨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지갑은 스마트폰의 형태의 소프트웨어 지갑과 USB처럼 생긴 하드웨어 지갑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의 금융 언어를 배우고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커피 한두 잔 값으로 시작하는 작은 도전이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관심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부터 작동 원리, 가치와 위험, 그리고 시작하는 방법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비트코인은 은행이나 정부 없이 개인들이 서로를 신뢰하며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최초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입니다. 희소성과 탈중앙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죠. 물론 극심한 변동성과 여러 위험 요소를 동반하고 있기에 섣부른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이 열어젖힌 탈중앙 금융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눈과 귀를 닫기보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현명한 어른의 자세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렸기를 바랍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이제는 건강한 관심으로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번에 올라올 유익한 정보 공유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